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국내 증시는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휴 동안에 글로벌 증시에서 나타난 변수들은 대부분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소식들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최근에 가장 민감한 곳으로 떠오르는 그리스에서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이 4개월 정도 연장됐기 때문인데요. 그 의미인즉슨 앞으로 적어도 4개월 동안은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우려감은 잠잠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희소식에 뉴욕의 다우지수가 역대 최고치로 올랐고요. 유로존에서도 그동안 좋은 경제 지표가 쏟아지면서 유로존 주요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희소식 속에 국내 증시는 오늘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1970선을 장중 회복한 이후에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10선을 재탈환하면서 셀트리온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의 관전 포인트는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스의 훈풍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그렇게 위해서는 이번 일정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 24일에서 25일에서 미국의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양증시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살펴보죠. 코스피는 196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0.35% 오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1974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해서 121선을 뛰어넘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고점이 1976포인트로 거의 1980선 가까이 근접했었는데요. 상승폭 줄여서 현재는 197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에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이라는 희소식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340억 원 정도로 확실하게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이 3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시진 않겠지만 이 가운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뚜렷하게 늘어나서 56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장 다시 61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614포인트 가리키면서 1%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시 610선 위로 올라선 코스닥은 출발은 613포인트였습니다. 장중 흐름은 611포인트에서 616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5포인트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와 함께 또 개인이 소폭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은 1,17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130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관망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양증시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고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셨던 대로요. 1980선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1970선을 회복했기 때문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먼저 궁금하고요. 코스닥은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설명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설 연휴 동안에 큰 문제 없이 움직여졌던 그런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도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1980선까지의 상승세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리스 관련된 채무 협상적인 그런 부분들. 일단 이유가 어찌 됐건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재차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울 정도로의 움직임들의 어떤 연속적인 부분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일단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1880포인트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시간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1980선까지의 그런 상승세는 나올 것이다. 결국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경기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이 한 5개월 정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그런 순매수로 인해서 121선을 갭상승 돌파로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1980선이 지속적인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 시도가 나와줄 것이냐가 이제는 상당히 좀 우리 증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한 것에 대한 시도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일단 201선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곧 1980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오늘 갭상승 출발한 것에 대한 부분들, 갭을 메울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종목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198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체성이 없는 그런 섹터별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은 선별적인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결국 이제 주도 섹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IT나 전기전자, 반도체 쪽으로의 자금 이동적인 측면들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오늘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조금은 난잡한 섹터별 전체적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수도 역시나 1980선을 강력한 돌파 흐름으로 안착하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이제 결국에는 결국 지수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1차적인 상승폭은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지수만 믿고 대형주를 따라가기에는 조금은 확인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일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코스피가 못 간 이유도 자금이 이미 코스닥 쪽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먼저 치고 나가면 코스닥이 좀 따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폭을 코스피가 따라잡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서 뭐 셀트리온이나 바이오주들 최근에 코스닥 지수를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커졌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일단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는 잡주들이 또 상당히 급등하는, 그만큼 코스닥이 상승을 하니까 주가를 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집단적인 세력들이 또한 코스닥 상승에 묻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까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수를 보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수,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결국 국지유가도 그렇고 그에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이제는 큰 그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더욱 중요시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지수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하지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3월 말까지의 가격 제한 폭의 변경이 되기 전까지의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상승세는 지속적인 가능성이 상승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코스닥의 변동성을 3월 말까지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증가하고 있는 배차 거래와 신용잔고적인 측면들, 가격 제한 폭이 변경이 됐을 때 하방으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상승세를 띄워놓고 하방으로 틀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리면서 3월 말까지의 코스닥 상승세를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자, 큰 틀에서 보면 월봉 차트를 우리가 한번 현재 시점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닥의 월봉 차트인데요. 자, 월봉에서 과거 쭉 13년 전까지,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쭉 보시면은 뭔가 특징적인 흐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제 보조지표의 이제 흐름들인데, 과거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가 상승을 할 때 보조지표 중에서 이 스탁캐스틱이라는 그런 보조지표가 과열 구간으로 안 들어온 그런 구간이 없었는데, 자, 2002년도에도 코스닥이 960포인트를 가까이 갈 때 이 스탁캐스틱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와 마찬가지의 그런 구간으로 다 이 스탁캐스틱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온 모습들. 결국 현재 구간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코스닥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탁캐스틱이 과열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 어떤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고점의 시기는 논할 상황은 아니다. 해서 이 코스닥의 가격 제한 폭이 변경이 되기 직전까지 3월 말까지의 상승폭이 일단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트레이딩 진행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코스닥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상승하고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현재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도 물론은 조금은 중요하겠지만은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에 급락 후에 옆으로 기고 있는 어떤 그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움직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피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말씀하셨던 IT 반도체 쪽으로 확실한 자금 이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산발적인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1980선을 뚜렷하게 안착할 것이다 가늠하는 것도 이른 시점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만 믿고 대형주에 투자하기에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신 것 같고요. 코스닥은 가격 제한폭 변경 전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득 코멘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연결하겠습니다. 최재식 연구위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 기간 동안 그리스 문제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미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옐런 연준 의장의 의회 연설이 예정돼 있다고요? 네, 금주는 2월 마지막 주간이 되겠는데요. 일단 설 연휴 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글로벌 이슈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금주에서 주목되는 이슈에서는 옐런 의장의 상원과 하원의 증언이 있는데요. 일단 옐런 의장이 3월 FOMC를 앞두고 금리 관련 불확실성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1월달 FOMC 의사록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내용을 확인시켜줄 정도로 발언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중국의 2월 제조업 지수 HSPC 제조 PMI 지수가 잠정치가 발표되는데 작년 12월 이후 2개월 연속 50을 하회해 상승 여부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49.7을 기록했고 현재 그보다 낮은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반대로 반등이 될지 여부가 좀 관심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한국은행의 2월달 소비자 동향지수 및 2월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나오는데요. 국내적으로 경제 펀더멘털 모멘텀이 다른 유럽과 미국 대비 다소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번에 나오는 2월 소비자 동향지수와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1월 달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선이 되는 100을 상회해서 101호 4개월 만에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 수치가 좀 더 관심이 드는 모양새 되겠고요. 그리고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작년 5월 이후에 9개월 연속 100 이하인 70에 머물러 있는데 이번에도 2월에 특이하게 올라갈 요인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글로벌 이슈적으로 그리스 및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되었고, 저는 금주 옐런 의장이 금리 관련 불확실성 없을 거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HSBC 제조업 2월 PMI 지수 자체는 예상처럼 둔화되더라도 경기 부양 기대감이 있어서 악재만 요소는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요소들 자체는 글로벌 시장이 다 좀 좋겠지만 특히 유럽 증시에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내적인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펀더멘탈의 경제, 그다음에 기업 실적, 그리고 외국인 수급 모멘텀 이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국내 측면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상승 탄력은 크지 않더라도 하락 압력이 줄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이 일간 1,000억 원 이상씩 수일간 지속할 때 대형주, 납부과대주, 경기 민감주 등으로 순환매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어렵기 때문에 각계 전투식의 개별적인 종목 대응과 스타일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 탄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줄었다는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종목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돋보기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설 연휴 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가운데 또 개장을 오랜만에 하고 나니까 선물같이 다가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성 파인텍 살펴보고 싶어요. 또 상한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상한가네요. 또 참. 네. 예, 이거 예. 설 연휴 전에 팔지 말고 그냥 보유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한가 지금 고점에서 시작해서 바로 거의 점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풀렸다가 지금 분봉을 보시면 잠깐 거래가 됐다가 다시 상한가에 또 안전하게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런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을 좀 지키려고 하면 5,500원 정도, 5,500원에 스탑 익절을 걸어두세요. 그냥 자동 걸어두시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확정한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저도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기존 목표 가격은 5,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설 연휴 돌아오기 전에 그래도 조금 들고 있어 봅시다 하셨던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덤이라 생각하시고 5,500원 내가 여기까지 먹었다 생각하시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먹는 그런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성 파인텍 함께 대응하신 분들이라면 설 연휴 전에도 기분 좋게 설 연휴를 맞이하셔서 돌아온 오늘까지도 아주 기분 좋게 월요일을 맞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익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지난주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원림과 고려산업부터 확인해보죠. 네, 첫 번째 종목 원림부터 보겠습니다. 원림은 그날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했을 때 좀 워낙 급등을 해서 이게 일단은 좀 지켜보고 한 23,000원까지는 한번 좀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23,000원 좀 밑으로 내려와서 좀 거래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원림 같은 경우에 산업용 포장재 업체이고 또 수익이 계속 그쪽에서 나고 있습니다. 거기 또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기기, 벤처 캐피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놓고 봤을 때 이제 주가가 오랫동안 진짜 거의 몇 년 동안 크게 변화가 없다가 이제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고평가되거나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PR로 따져봐도 6배에서 7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을 정도로
좀 차트상은 부담되긴 하지만 여전히, 좀 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아주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고려산업이죠. 고려산업. 이 종목은 어떤 배합사료 업체로서 2014년도에 그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곡물가라든가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실적 굉장히 좋았었고 올해도 그 부분은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도 이제 뭐 주가가 좀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PR도 지금 따져봐도 뭐 그렇게 뭐 나쁘지 않고 그냥 6, 7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정도 뭐 2,400원 전후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아마 3,200원 잡아드렸던 걸로 아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림과 고려산업 아직까지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나머지 종목 대정화금이 있었고요. 캠시스도 확인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정화금은 저는 뭐 10,000원 이하에서 1차로 먼저 좀 공략을 했었고 수익이 다 난 다음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때가 11,000원에서 11,200원 왔다 갔다 할 때였었는데 일단 그때 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 지금 있는데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대정화금 아직도 뭐 재평가를 받으려면 그런 어떤 원료, 의약품이나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13,000원에서 14,000원 중반대까지 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거 꾸준하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시스도요? 캠시스는 이 종목은 뭐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변화는 없어요. 지금 현재 변화는 없고 뭐 휴대폰 카메라 모듈 업체고 지금 뭐 타이어 공기압 측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고가 모델, 차량용 고가 모델 중심으로 해서 채택되고 있는 거 봐서 캠시스 그런 부분에 한번 좀 휴대폰이 좀 둔화됐지만 그 자동차 쪽에서 기회를 얻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뭐 양호합니다. 현재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고요. 뭐 종가선은 1,850원만 이탈만 않는다고 하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원까지. 캠시스까지 한번 AS를 받아봤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뭐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요즘에 뭐 자동차 쪽이 많이 좀 그러게 자동차 부품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약간 좀 가려움이 있네요. 자꾸 긁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 들어가잖아요, 소리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들어보죠. 첫 번째 종목 상신 브레이크입니다. 상신 브레이크인데 자동차용 뭐 브레이크 마찰제고 이전에 한번 뭐 6,000원대 중후반대 소개를 한번 시켜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 흐름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일단 브레이크 마찰제도 국내 거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고 교체용 마찰제도 국내 넘버원이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서 그쪽 실적 꾸준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현대 기아차 외에도 델파이, GM, 중국 로컬 업체 중심으로 해서 매출처를 꾸준하게 지금 다양하게 늘리고 있고요. 연평균 10% 이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고 또한 어떤 중소형 가치 투자 전문 그런 자문사에서도 꾸준하게 동종목을 관심을 갖고요. 계속 지분 매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한 9,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한일웨어입니다. 한일웨어. 이 종목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좀 주가가 많이 주춤거렸습니다. 이 종목도 자동차 부품이죠. 그렇습니다. 2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사고요. 도어의 트림, 그리고 시트, 전장 부품 등 그런 종합적으로 많은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서현이라는 지주사
그런 분할 상장을 한 다음에 주가가 뭐 좀 이유 없이 많이 좀 밀리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그런 분할 상장 이후에 어떤 아들들한테 예. 기업을 좀 물려주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렸지 않나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뭐 적극적인 뭐 배당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예, 적정 가치는 한 2만 원은 예, 가야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 잘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지금 뭐 좀 바닥권에서 오르긴 했지만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도 예, 추세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은 자, 오랜만에 좀 대형주인데요. 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차 계열 뭐 종합건설사 뭐 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요. 예, 뭐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예, 그룹사 매출에는 굉장히 좀 탄탄한 예, 그런 예, 종목이고요. 계열사 수주도 활발하고 최근에 뭐 현대 오일뱅크 해서 그 플랜트 건설도 예, 이번에 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대부분 그 대형사들이 문제가 그 해외에서 수주했던 그런 분들 적자가 나면서 근데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예, 적자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GS건설이나 그런 뭐 대림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그 부분이 많이 적고 예, 좀 국내에서 좀 많이 커버를 하는 예, 그런 상황. 그나마 그래도 수익성이 아직까지는 괜찮은 예, 그런 건설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4만 뭐 좀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4만 뭐 본래는 뭐 4만 5천 원 정도로 해서 매수에 가담하려고 했었는데 좀 오르긴 했네요. 그냥 네. 4만 6천 원 뭐 초중반까지는 예,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여기서 조금 눌려줄 때 한번 예, 가담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뭐 손절가는 뭐 4만 1,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 주가는 5만 4천 원까지 한번 예, 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 종목인가요? 예. 네. 예, 마지막 종목 동아화성이라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및 또 이것도 뭐 드럼 세탁기 고무 부품 업체입니다. 기존의 뭐 플라스틱 플라스틱 부품 생산업체 가전용 예,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뭐 좀 강점은 가전하고 예, 자동차 매출 비중이 52대 48 굉장히 뭐 황금 비율로 자동차가 조금 부진한다 하더라도 가전에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예, 구조를 갖고 있고요. 2월 13일 날 이 종목이 좀 대량 거래가 좀 생겼었는데 그때 대표 이사 그 물량은 13만 주가 좀 블럭딜로 5,900원 정도에 예, 나왔고요. 예, 뭐 이게 아무래도 지금 대주주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예, 긍정적으로 예, 보여주고 기관 쪽에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최근에 예, 매수에 좀 가담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또 지금 주가도 뭐 PR로 따져봐도 6배에서 7배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이고 이제 거래 서서히 늘어가면서 예,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십시오. 5,700원 밑에서는 그냥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좀 과감히 7,800원까지도 한번 예, 도전해볼만 네. 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 종목을 받아봤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신브레이크, 한일이화, 동아화성, 현대건설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제 간지럽지 않으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네, 겨울이라 몸이 모기도 없을 근질근질했습니다. 제가 그러셨었구나. 예, 너무 나오고 싶었고요. 네, 예, 정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방송 중엔 긁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이면은 뭐 수달킴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죠. 그거 시간 아닙니다. 주식 잔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잔소리 시간으로 일단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소 시장 196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이 조금 더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네요. 614.8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전히 뭐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좀 나름대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죠. 뭐 투자자를 위한 이런 코멘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적주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리노스 같은 종목군들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실적이 좀 증가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거의 뭐 신고가의 흐름들을 이뤄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뭐 인포피아라든가 아니면은 바이넥스 이런 종목군들, 금일 바이넥스는 실적 발표를 했죠. 작년 대비 흑자로 좀 전환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즉 시세의 흐름들이 급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가는 손절을 좀 감행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우를 좀 범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느냐,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서의 성패를 좀 좌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오늘장에 대해서 100점을 줄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상담까지 이 겸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번호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잔소리 시간이 아니에요. 아마도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그 포인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요. 문자 많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장 100점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100점주예요. 사실 오늘 시장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100점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100점을 주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향후에 100점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결국은 향후에 오늘장 100점이 아니라 향후 100점짜리 주식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YG1, 리노스, 프로텍, 인터플렉스, 에이티넘인베스트, 이렇게 좀 5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리고 아니면은 대형주들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을 만한 그런 주식들을 많이들 골라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남들이 예스할 때 전 노를 하죠.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하나씩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YG1이에요. YG1,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섹터죠. 절삭 공구 사업을 좀 영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업이죠. 사업이 아니라. 실적을 먼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31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013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30% 가까이 영업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당기순이익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약 8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 차트를 보기 전에 2대 주주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대 주주가 이스카, 워런 버핏의 회사죠. 지분을 10%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베어링 자산운용사에서 6.6%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배열 초입권역이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격 과도하게 벌어진 종목 해봤자 얼마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을, 즉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시세 확산이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군들을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간다라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51%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2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네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100점짜리네요. 그러면 이 종목을 관심권에 좀 가지고 보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급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원대 중반권역이죠. 한 1,500원, 600원 이 이하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줄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기본적으로다가 13,000원짜리대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겠지만 일단 전고점짜리대인 13,000원짜리대를 저항대로 인식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3,0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두고 조정 시에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면 괜찮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리노스라는 기업이에요. 리노스라는 기업인데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죠. 가방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고속철도 사업도 영위하고 재난 시스템 이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리노스는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했을 때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확정된 이 실적이 2014년도 결산을 보니까 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3년도 대비해서 정확하게 더블, 2배 성장을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0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 또한 마찬가지로 20% 가까이 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약 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까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가 약 3,000원 자리대였었어요. 이 자리대를 금일 거래량을 좀 동반해주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지금 자리대에 사실 따라 들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는 그런 타이밍을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전고점 자리대인 3,975원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은 앞자리 숫자 바뀔 때까지는 가지고 간다라는 전략,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홀딩 전략을 좀 구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 좋고요. 거래량 좋고요. 어떠한 모멘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들도 이 기업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볼게요. 수급 그다지 좋지가 않네요. 그렇지만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관애들은 한 템포 느립니다. 이제 많이 올라가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기관 쪽에서 아마 매수 유입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기업이에요. 반도체 장비 쪽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3D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을 또 봐야 되겠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재작년이죠. 2013년 9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단기순이익 74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2014년 결산을 보니까 영업이익 167억에 단기순이익 150억. 즉 영업이익 측면으로만 보게 된다면 약 8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100% 이상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죠. 원익 IPS나 테스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가죠. 근데 프로텍 같은 기업은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고점 매물 소화도 했겠다. 실적 좋겠다. 2분기 때 3분기 때 수준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이 기업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죠. 이 주가도 2013년도에 형성돼 있던 12,000원대 고점 정도는 충분히 넘어서서 개인적으로 15,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잘 보셔야 되겠죠.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보죠. 수급.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런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아마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 쪽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약간의 입질 매수를 좀 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실적이 좋은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급적인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3D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실적이 좀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정배열 초익 번역의 정고점에 대한 매물 수와 그렇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350원, 거래량 8만 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격대 10,000원대 초반. 왜? 한호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10,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좋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이 지금 당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충분히 매수 유입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도 IT 쪽을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플렉스를 준비를 했어요. 인터플렉스가 금일 같은 경우도 8%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다지 썩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나 안 좋나 한번 봅시다. 실적을 쭉 한번 보시게 된다라면 적자예요, 적자. 2015년도에 13억 원의 영업 적자, 당기순이익은 29억의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2014년도 아니죠. 이거는 2015년도는 예상이네요. 2014년도는 이미 1,0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적자죠. 660억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갤럭시 시리즈예요. 갤럭시 시리즈가 3월 말에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IT 부품 섹터들도 순환매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 있지만 매수에 대한 물량이 좀 더 높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일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인터플렉스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이죠. 2만원에서부터 17,500원, 18,000원 요 정도의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인터플렉스의 목표가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22,000원 정도? 그 정도로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예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창투사죠. 창투사인데 시세의 흐름들이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창투사 이렇게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에이티넘과 대성창투가 있을 거예요. 각각에 대한 어떠한 모멘텀들이 다 있습니다.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한 바이오 기업들 상장을 눈앞에 좀 두고 있죠. 만약 그렇게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가 있다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이티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대 주주가 박용옥 주식농부라고 하죠. 2대 주주로 좀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창투사 쪽에서는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가 좀 충분히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좀 잠깐 봐야 되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전혀 매수를 해주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 대신에 외국인 쪽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14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지난 17일 날 일정한 약간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전히 매수 기준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 한 달 기간에 걸쳐서 약 70만 주 이상 매수를 해놨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매수는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죠.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5종목 중에서 인터플렉스 이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 흐름상의 공통점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이 놓고 봤을 때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던 그런 종목군들보다 이렇게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간 그런 기업들 위주로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도 2015년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을 한번 짧게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순당을 매수하셨어요. 국순당 6,100원 10% 보유해도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국순당을 한번 볼게요. 국순당 이거 왜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일단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적을 보게 된다면 국순당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4분기 적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하고는 정반대죠.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꿈틀댔던 그런 모습들인데 뭐 셀트리온 제약, 뭐 지분을 갖고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 때문에 뭐 했죠? 그냥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죠? 6,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3% 정도 수익 군역이신데 6,700원 뭐 요 자리대 저항대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 자리대 그냥 짧게 챙겨놓고 실적 좋은 종목군들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STI네요. 7,250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STI 한번 볼게요. STI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7,200원대에 거래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3D에 대한 이슈로 많이 올랐다가 가격 조정을 좀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7,600원대, 5,0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주식은 요 자리대를 넘어설 겁니다.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올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8,2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러면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을 한번 잠깐 볼게요. STI 실적을 보시게 된다면 실적이 괜찮아요. 2012년도 87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56억이란 말이에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계속 증가되는 그런 기업들은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저 혼자 강연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구로동에서 진행을 합니다. 28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유안타증권 구로 지점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죠. 구로역 2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스타팰리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4층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드리죠.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멘트를 남기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장 마감을 9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요. 코스피는 1968포인트로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서 6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까지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